같은 서울인데 강남은 내리고 외곽은 오릅니다. 최근 통계가 정말 이상하죠. 오늘은 풍선 효과로 외곽이 들썩이는 이유, 그리고 이게 언제까지 갈지 보겠습니다. 한수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현장은 늘 말이 다릅니다. 숫자도 보되 사람 마음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도 봐야죠. 자, 먼저 팩트부터 잡을게요. KB부동산에서 3월 조사 기준으로 서울 아파트 매매가는 1.43% 상승했는데 강남구는 마이너스 0.16%로 2년 만에 하락 전환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북구는 2.72%, 동대문구는 2.58% 오르고 관악구도 2.30%입니다. 같은 서울인데 반대 방향. 이거 그냥 지역 순환으로 보이십니까? 아니면 진짜 풍선 효과입니까? 풍선 효과가 맞죠. 다만 풍선이 여기저기 부풀었다가 그대로 꺼지느냐 아니면 구조가 바뀌면서 더 오래 가느냐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지금은 정책 압박이 강남에 먼저 꽂힌 겁니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가 5월 9일로 다가오니까 강남 쪽에서 급매와 급매가 먼저 나오는 거고요. KB가 설명한 것처럼 고가 대단지에서 급매물 위주 거래가 이루어진 결과 강남은 눌립니다. 그런데요, 들썩이는 쪽은 왜 외곽입니까? 그냥 팔아야 해서 강남이 내려가는 거라면 바닥에서 다 같이 잠잠해야 정상 아닙니까? 사회자님이 놓치는 지점이 있습니다. 강남이 내리는데도 서울 평균이 오르는 건 수요가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수요는 증발하지 않아요. 다만 돈의 이동이 생깁니다. 정책이 강남의 레버리지를 때리면 살 수 있는 자금이 상대적으로 덜 막힌 구간으로 옮겨갑니다. 덜 막힌 구간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뭡니까? 예를 들어 15억 원 이하 주택은 대출이 최대 6억까지 된다는 얘기. 이미 현장에서는 다들 알고 있습니다. 반대로 25억 원 초과는 2억만 가능하죠. 그러면 실수요자, 특히 30대 후반에서 40대 초반, 이른바 3전 40이 움직일 때 강남의 가격대는 대출이 잘 안 나와요. 대신 성북, 동대문, 관악, 강서 같은 중저가 쪽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올해 1분기 서울에서 강남구만 0.11%를 기록했고 관악 3.58, 성북 3.57, 강서 3.33 같은 식으로 외곽이 더 뛰는 걸 보면 시장이 자금 가는 구간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겁니다. 한수님 말씀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이게 반대로 들리기도 해요. 강남이 꺾이는데 외곽이 오르면 그건 결국 양극화가 더 심해지는 구조 아닙니까? 실제로 5분위 배율이 13.3으로 2008년 12월 조사가 시작된 이후 역대 최고치라고 하죠. 풍선이 커지는 만큼 격차가 더 벌어지는 거, 이거 괜찮습니까? 괜찮냐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시장이 늘 그렇습니다. 초기에 비틀리면 양극화가 생기고 그 다음에 정리 국면이 오죠. 중요한 건 시간이 지나면 가격은 결국 실수요와 자산 가치로 수렴한다는 겁니다. 저는 이걸 역사적 경험 데이터로 봐요. IMF도 겪었고 금융위기도 겪었고 규제가 세게 들어갔던 시기도 많았습니다. 결국 회복은 했고 더 높아진 구간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단순한 경기 회복장이 아니라 정책이 지도를 다시 그리는 국면 아닌가요? 토지거래 허가구역 재지정, 대출 만기 연장 불허, 금융위 가계대출 총량 규제 강화, 그리고 양도세 중과 유예 일몰. 이 조합이면 과거처럼 단순 회복을 말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제가 단정적으로 말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방향성은 하나입니다. 강남이 먼저 흔들리고 외곽이 따라오면 평균은 오릅니다. 실제로 KB 선도 아파트 50지수는 132.4로 2년 1개월 만에 하락 전환이었는데 그럼에도 서울 아파트 상승률이 1.43%로 유지됐다는 점을 보세요. 평균이 깨지지 않는 건 돈이 다른 곳으로 이동해서 받쳐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게 바로 풍선 효과의 핵심이죠. 한쪽에서 막으면 다른 쪽이 들썩인다. 시청자 입장에서는 답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강남을 못 사니까 외곽이 오른다. 그러면 결국 사려는 사람은 더 비싸게 사는 거 아닌가요? 특히 전세 쪽도 심상치 않아요. 서울 아파트 전세 전망 지수는 125.4로 14개월째 기준선 위라고 했고 전세값 상승률도 전국 0.43, 수도권 0.61, 서울 0.75로 매매보다 전세가 더 강하게 움직입니다. 이 흐름은 풍선이 집값만 부풀리는 게 아니라 주거비 부담을 같이 키우는 겁니다. 그 말씀은 당연히 맞습니다. 전세가 오르는 건 세입자 입장에서는 피가 마르는 일이죠. 다만 저는 이렇게 봅니다. 전세가 오르는데도 외곽이 오르는 건 단순 투기가 아니라 실수요가 움직였다는 뜻일 때가 많습니다. 전세가 귀해지면 결국 매매로 일부가 넘어옵니다. 그리고 신혼부부나 실거주 수요는 대출이 되는 가격대에서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왜 강남에서는 급매가 나오고 외곽에서는 상승이 나옵니까? 정책 타이밍 때문만이라고 보십니까? 정책 타이밍이 분명히 큽니다. 5월 9일이 코앞이면 강남의 다주택자와 고령 고가 보유자들은 매물을 내놓기 쉽습니다. 현장에서도 매물이 움직이고요. 매물은 실제로 하루 만에 550건 순증했다는 보도도 있죠. 서초구 매물이 늘어났고 강동, 송파로 이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쏟아져 나온 매물은 거래가 일시적으로 늘었다가 급한 게 처리되면 다시 잠잠해집니다. 그러면 가격이 더 내려가기 어렵고 수요는 남아있으니 외곽으로 붙습니다. 이게 구조적인 흐름입니다. 외곽이 오르면 그건 안정인가요? 아니면 다음 단계의 버블입니까? 한수님은 폭락이나 대세 하락은 제한적이라고 보시는 편이죠. 그런데 외곽이 오르는 속도, 예를 들면 성북 2.72, 동대문 2.58 같은 수치가 반복되면 결국 또 과열로 가는 거 아닙니까? 이전에 외곽이 먼저 흔들리고 강남이 버텼던 패턴도 깨졌다고 하잖아요. 과열이 될 수 있죠. 하지만 지금은 과열이라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거래의 속도를 보셔야 합니다. KB도 말했지만 강남은 급하게 떨어진 다음 거래가 더 늘어나는 방식이 아니라 급매가 먼저 소화된 뒤에 멈추는 양상이었어요. 그리고 대출 규제가 강합니다. 대출이 쉽지 않으면 가격은 오르더라도 폭주하긴 어렵습니다. 게다가 외곽 상승은 대체로 15억 이하 실수요 구간의 수요가 붙은 결과가 큽니다. 실수요가 붙었다면 왜 그 실수요는 강남이 아니라 외곽에서만 오히려 강하게 나타납니까? 같은 서울인데요. 같은 서울이라도 시장은 구간이 다릅니다. 정책은 같은 서울을 똑같이 대하지 않아요. 금융규제, 세금 압박, 허가구역 재지정 같은 장치가 작동하면 결국 자금이 갈 수 있는 곳이 달라집니다. 강남은 고가 중심이라 세금과 대출 제약이 동시에 걸리기 쉽습니다. 외곽은 중저가라 자금이 들어갈 통로가 남아있고요. 그래서 같은 서울 안에서도 물결이 갈라집니다. 풍선 효과란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닙니다. 저는 이 상황이 공정하지 않다고 느껴집니다. 세입자 전세는 부족해서 오르고 집을 사려는 사람은 강남을 못 가니까 외곽으로 몰리고 결국 외곽도 비싸지면 누가 이득을 봅니까? 결국 돈 있는 사람만 더 유리해지는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옵니다. 저도 이해합니다. 현장 다녀보면 그 말이 나옵니다. 그런데 시장의 이득과 손해는 늘 비대칭입니다. 지금은 고가 보유자들이 매물을 내놓는 시기예요. 동시에 중저가 실수요가 들어오는 시기고요. 시간이 지나면 다시 거래가 정상화될 겁니다. 그리고 중저가가 오른다고 해서 전체가 다 뒤집히는 건 아닙니다. 강남이 내려간 만큼 외곽이 오르는 건 균형을 찾는 과정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청자들이 균형을 기다릴 여유가 있을까요? 전세 전망이 125.4라 했고 매매 전망 지수는 서울이 100.8로 지난달 대비 10포인트 하락했어요. 매매는 불안한데 전세는 강하고 이런 조합은 실거주 부담을 키웁니다. 그리고 고가와 저가 격차는 역대 최고 수준이고요. 이걸 균형이라고 말하기는 좀 잔인하지 않습니까? 잔인한 건 맞습니다. 다만 부동산은 한 번에 평형으로 가기 어렵습니다. 지금처럼 정책 충격이 동시에 들어오면 특히 5월 9일 같은 날짜가 있는 국면에서는 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외곽의 들썩임을 풍선으로만 보지 않고 정책이 만든 자금 이동이라고 봅니다. 자금이 이동했으니 외곽이 오르는 거고 결국 다시 정리될 겁니다. 정리된다고 하셨죠. 그럼 정리의 방향은요? 외곽이 오른 다음 내려옵니까? 아니면 오른 채로 굳습니까? 솔직히 이 부분이 핵심입니다. 가격이 오른 채로 굳을 가능성이 더 큽니다. 최소한 단계에서는요. 왜냐하면 외곽은 수요가 붙어 있습니다. 강남이 막히면 외곽으로 옮겨간 수요가 다시 다른 곳으로 사라지지 않거든요. 전세가 강하게 오르는 흐름도 매매를 지지합니다. 그리고 공급 쪽도 당장 물량이 쏟아지는 구조가 아닙니다. 그러니 외곽이 단번에 식기 어렵습니다. 외곽이 단번에 식기 어렵다는 건 그만큼 양극화가 더 길어진다는 뜻일 수도 있습니다. 이미 상위와 하위 가격 격차가 역대 최고치인 13.3이라고 했고 강남이 내리는 동안 외곽은 오르는 역전된 지형도가 자리 잡았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이게 오래가면 결국 도시 전체의 체감은 나빠집니다. 정책은 주거 안정이 목표인데 실제로는 외곽으로 비용이 전가되는 느낌이니까요. 그래서 정책이 문제라는 말을 이해하지만 저는 시장의 보궐력을 믿습니다. 정책이 강남을 누르면 외곽이 오릅니다. 그게 풍선 효과고 그 과정에서 가격이 들쑥날쑥해집니다. 하지만 결국 서울이라는 자산의 수요 기반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현장 경험으로 보면 하락이 길게 가도 회복은 결국 됩니다. IMF, 금융위기 때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인구 구조도 바뀌고
금리와 규제 방식도 다르고 거래 방식 자체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지금처럼 매매 전망은 꺾이고 전세는 오르는 국면에서 과거만으로 설명하면 시청자들은 또 헷갈립니다. 저는 최소한 이런 점을 인정해야 한다고 봅니다. 외곽 상승이 투기인지 실수요인지 구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저는 실수요가 중심이라고 봅니다. 특히 15억 이하 구간에서 실수요가 붙는 모습이 반복되고 있어요. 다주택자 매물 정리가 강남에서 먼저 나오고 외곽은 실수요와 대출 가능한 구간이 받칩니다. 또 증여 같은 특수한 거래가 강남에서 늘었다는 보도도 있습니다. 증여는 3년 3개월 만에 최대라고 했죠. 이런 건 고가에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러니 외곽 상승의 성격은 강남의 움직임과 달라요. 결국 요점은 이겁니까? 강남은 중과세 압박과 대출 압박으로 팔고 외곽은 실수요가 들어와서 받는다. 그래서 풍선 효과가 생겼다. 그런데 그 실수요가 들어오면 전세가 더 부족해지고 전세가 부족하면 다시 매매로 옮겨가고 다시 가격이 오르고 이 악순환도 가능하죠. 악순환이 될 수는 있어요. 저는 단기 변동성은 인정합니다. 다만 외곽이 오르는 것을 무조건 나쁜 버블로 단정하진 않습니다. 전세가 강하면 매매로 넘어오는 수요가 늘고 그걸 대출이 되는 구간이 흡수합니다. 그게 지금 서울 안에서 외곽이 들썩이는 이유고요. 그리고 강남의 하락 압박이 언제 끝나느냐는 5월 9일 같은 일몰 날짜와 정책 실행 속도에 달려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청자에게 한 줄만 부탁드릴게요. 지금 같은 서울에서 반대 방향이 나오는 풍선 효과를 어떻게 이해하면 좋습니까? 정책이 누르는 구간이 따로 있어서 자금이 갈 수 있는 곳으로 수요가 이동합니다. 그래서 강남은 먼저 꺾이고 외곽은 들썩입니다. 알겠습니다. 한수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같은 서울인데 다른 방향, 풍선 효과는 숫자와 정책, 그리고 자금의 이동에서 만들어진다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